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셋.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군요. 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사안인데 오늘 한번 여러분한테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등기부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요즘 최근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초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도 네. 주민등록표에는 그렇게 나오죠. 등본은 전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되는 거죠. 아하.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부분들만 보여주는 거, 그런 것을 여기서는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터지고,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집합 건물이에요. 이 차이부터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죠. 그리고 건물은 그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죠. 네. 근데 집합 건물이라는 건 또 뭘까요? 호수가 여러 개인 건물.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동호수가 있는 건물. 집합 건물은 그러니까 대부분 좀 크겠죠. 네. 순서대로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등기부는 어디서 보느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여러분이 접속하셔가지고 물론 그러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누구나 떼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분 떼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그럼요.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맞아요. 열람은 700원, 발금은 1,000원. 우리 오늘 이제 토지를 한번 볼게요. 맨 위쪽에 보면 오른쪽에 고유번호라고 있죠. 부동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유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서 이것만 딱 치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왼쪽에 이제 토지라고 이렇게 꺽쇠 표시가 돼 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487-10 이렇게 돼 있죠. 요즘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기 집 주소를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적으라고 돼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는 그쵸. 건물에 번호니까. 아, 맞아. 그렇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옛날식 집원 주소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큰 세 가지의 덩어리가 있죠. 네네. 표제부, 갑구, 을구.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표제부는 말 그대로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면적.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니까 갑구에 따로 되어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을구. 이거는 토지, 일반 건물, 집합 건물 세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하. 자, 표제부 한번 볼까요? 표시번호가 있죠. 그건 이제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그 오른쪽에 접수,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우리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그 서류의 접수 번호입니다.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이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목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대라고요. 지목은 28가지가 있어요. 28가지는 옛날에 이제 지적법에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면적이 나와 있죠. 네네. 오래된 등기부를 보면 그동안 이제 거래나 소유권 변동 같은 게 없었을 때는 몇 평, 몇 홉, 몇 작 그렇게 쓴 게 있어요. 이제 평이란 말은 공식적으로는 쓸 수 없게끔 돼 있으니까 네. 등기상으로는 몇 제곱미터라고 적혀 돼 있죠. 네, 네. 그 오른쪽에 이제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산이기. 옛날에는 다 수기로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전산화가 되면서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게끔 하면서 옛날 등기부를 다 이렇게 전산이기를 했죠. 그러면서 고유번호도 부여가 된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갑구가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네. 순위번호 1번을 볼까요? 소유권 이전이 있었네요. 접수번호 있고 등기 원인 있죠. 보시면 접수번호보다 등기 원인이 앞날이죠. 계약서를 써놓고 나서 우리가 잔금을 치를 때까지 한 달 또는 2달 정도의 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청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계약일은 2달 전이고 등기 신청일은 2달 후고. 접수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고? 아니요. 접수가 이제 최종 등기 신청을 한 날. 네, 네. 등기 신청을 한 날. 등기 원인 일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아하. 그렇죠? 자, 권리자, 소유자의 성함이 나와 있고 등기 원인에 보면 전거라고 돼 있죠. 거주를 옮긴다라는 의미에서 전거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주소 변동이라고 쓰죠. 그 밑에를 보죠. 2번에 소유권 이전해서 매매가 이루어졌죠. 여기서 이제 3번으로 오면 특이할 만한 게 있죠. 가압류가 있었네요. 네. 무서운 일이 일어났군요. 땅 네. 사고 얼마 안 돼서. 거기 보면 가압류 청구 금액이 있죠. 금 630, 이거 눈이 안 보이네. 637만 8천. 280원. 네, 이렇게 돼 있고
채권자가 누구라고 돼 있죠. 네. 그랬는데 이것도 다 주말돼 있죠. 나중에 어떻게든 갚았겠죠. 네, 그게 네, 4번에 네. 나와 있는 네, 3번 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됐다는 거. 음. 3번이 가압류인데 가압류 말소는 3-1번이 아니라 별도로 4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순위번호를 별도로 부여한다라는 걸 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5번에 이것도 안타깝게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네. 그랬는데 이것도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가 됐죠. 별도의 순위번호 6번으로.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구에서는 네. 매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압류라든가 가압류 그런 사항도 다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이루어졌잖아요. 가압류 때가 됐건 뭐 경매 개시가 됐건 그런 것들도 다 갑구에 등기가 되는 아하. 사항이에요. 가압류가 갑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을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을구에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을구의 가압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 네. 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을구 사항을 한번 볼까요? 개인적으로 집합금을 볼 때 을구를 가장 유심히 보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어떠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 2, 3번에 다 보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죠. 이거는 등기 원인과 접수일이 세 가지가 다 똑같죠.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이 실행이 되는 그날 바로 등기 신청을 하게 저 되죠.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돈을 이제 은행에서 받으려면 꼭 오늘 날짜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무사님이랑 대동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네. 자, 설정 계약이 있었고 접수가 같은 날에 있었죠. 그리고 권리자및 기타 사항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조당권이라는 말도 쓰고 근저당권이라는 말도 쓰는데 뿌리 근저를 써가지고 근저당권일 때는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돈이 계속 증감 변동을 하게 네, 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매번 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쓴다라고 해서 포괄 근담보라고 하거든요. 채권 최고액이 3,600만 원이잖아요. 실제로 빌린 돈은 3천만 원일 겁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12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적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 갚았다. 그런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놓고 가만 놔두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밑에 채무자가 있죠. 여기서는 채무자가 대부분 소유자와 일치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내가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경우는 그쵸. 이제 물상보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 근저당권자가 나와 있죠. 밑에 보니까 공동담보가 있죠. 이 땅도 담보로 잡히고 이 땅을 대지 삼아서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이 건물까지도 같이 담보로 제공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주말돼 있죠. 다 갚으신 거예요. 아하. 자, 이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의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무사셋